근감소증이 있거나 근육량이 적거나 60대 이상 분들께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를 권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데 탄수화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악마일까요?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을 뺀 껍데기 밀가루를 먹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니까요. 안녕하세요. 약사앨리스입니다. 식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밀가루 음식이 혈당을 높이고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살이 찌게 만든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빵으로 대표되는 밀가루 음식이 몸에 안 좋은 이유는 밀 자체가 혈당을 높이기도 하지만 제품을 만들면서 식물성 기름, 설탕 등 첨가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이라는 책을 보면 피자가 탄수화물인가? 라는 질문을 해요. 사람들은 피자를 탄수화물로 생각하지만 사실 피자는 지방이 많은 지방식이라는 겁니다. 주문한 피자가 갓 나왔을 때 피자 표면에 기름이 드글드글 하죠. 피자는 밀가루 도우와 치즈, 토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치즈가 고지방 식품이고 종류에 따라서 지방 함량이 70%까지 높은 제품이 있습니다.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의 저자 맥두걸 박사의 주장에 따르면 피자나 도넛, 케이크 같이 탄수화물의 가면을 쓴 지방 음식 때문에 탄수화물 전체가 살찌는, 당 올리는 음식으로 누명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은 탄수화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탄고지는 언제나 옳은지 탄수화물과 근육 합성과의 관계를 연관지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탄수화물은 범위가 넓습니다. 과일, 야채, 쌀, 밀 등 곡물, 콩 등이 탄수화물로 분류됩니다. 탄수화물로 분류되었다고 100% 탄수화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쌀에는 오리제닌이라는 단백질이,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글루텐 민감증이나 셀리악병이 없는 분들은 굳이 글루텐 프리 제품을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추가로 챙겨 먹으면서 밀가루에 있는 단백질을 뺀 껍데기 밀가루를 먹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니까요. 또 글루텐 프리 제품이 조금 더 비싸기도 합니다. 정제 탄수화물인 라면, 빵, 국수, 떡 등은 안 먹는 것이 건강에 도움되고 섬유질이 풍부한 느리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은 먹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는 잘 먹어서, 많이 먹어서 문제죠. 탄수화물이 살찌는 음식이라는 상식이 퍼지면서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반찬은 먹어도 밥은 안 먹어요. 저는 밀가루 음식보다는 차라리 밥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곡식을 갈아서 만든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탄수화물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악마일까요? 아닙니다. 탄수화물에서 제공하는 포도당은 신체의 에너지원이에요. 뇌와 적혈구는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뇌는 케톤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적혈구는 포도당만 사용해요. 적혈구가 하는 일은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입니다. 적혈구가 연료 부족으로 파업하면 산소 부족으로 말단부터 괴사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 포도당이 없으면 포도당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적혈구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재료는요, 아미노산으로 포도당을 만들어요. 이 과정을 당신생, 글루코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아미노산을 포도당으로 만드는 과정인데요.
체내에 포도당이 부족하고 글리코겐을 다 쓴 다음에는 아미노산을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들어요. 이때 사용되는 아미노산은 알라닌, 글루타민, 아르기닌입니다. 이 아미노산들은 혈액에 돌아다니는 아미노산이거나 간에 저장되어 있던 아미노산도 있지만 근육에서 분해되기도 합니다. 알파벳이 합쳐져서 영어 단어가 되는 것처럼 아미노산이 합쳐지면 단백질이 돼요.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집니다. 근감소증이 있거나 근육량이 적거나 60대 이상 분들께 간헐적 단식이나 저탄고지를 권하지 않는 이유는 단식을 해서 포도당이 부족하면 이를 보충하기 위해 근육 분해가 어느 정도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근육량 증가가 목적이신 분들은 단백질 식단을 우선시하십니다.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소화 흡수된 뒤 몸에서 다시 단백질로 저장되니 단백질 음식을 챙겨 먹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재료를 챙기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책만 있다고 시험을 잘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부를 해야겠죠. 몸에서 근육 합성을 하는 호르몬은 3가지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인슐린. 그래서 근육 합성이 목적인 경우에는 단백질과 함께 탄수화물을 먹어줘야 인슐린이 나와서 근육 합성이 잘 되는 거예요. 60대 여성을 예를 들면 성장 호르몬이 20대에 비해 60에서 80% 감소되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은 30대 후반부터 꾸준히 감소되고 있고요. 이분에게는 근육 합성 호르몬은 인슐린이 유일한데 인슐린은 탄수화물을 먹어야 팡팡 나오죠. 지방이 70%인 저탄고지 식단을 한다면 인슐린이 적게 나오면서 동시에 포도당 부족으로 단백질이 포도당으로 전환됩니다. 근육이 점점 적어지겠죠. 있던 근육은 빠지고 새로 합성되는 근육은 적어지고 그래서 근육 감소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피트니스 상담 책상에 사탕통이 있어서 체육관에 왜 사탕이 있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탄고지가 누구에게나 도움되는 것은 아니고 나에게 맞는 식단을 찾는 것이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귀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